부자로 살아가기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잡을까요? 아니면 귀찮다고 그냥 흘려보낼까요? 퇴직연금을 예전에 비해서 많은 기업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2년도 4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퇴직연금 수수료를 차감한 수익률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 2%의 수익률 차이가 10년 뒤에는 10%, 20%, 많게는 더블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그보다도 더 긴 시간이므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85%의 기업이 대부분 은행을 통해서 퇴직연금제를 가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은행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 전 신문의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숫자로 비교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방송분을 보시고 질의를 주신 마포구 소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신 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첫 번째 퇴직연금의 이전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이전 근거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로 알아보는 은행과 증권사 비교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방송된 22년도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를 보면은 수수료 차감 후 연환산 수익률 DC형, 원리금 보장형의 은행 상품과 실적 배당형의 증권사 상품을 비교해 보면 1.5% 대 5.79%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5.79를 5.8%로 반올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1.5%, 증권사 5.8%, 실적 차이가 향후에 어느 정도 차액으로 발생되는지 비교해서 뒤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22년도 퇴직연금 시장이 한 336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900조,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국민연금 다음으로다가 퇴직연금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오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 DC 형태는 근로자가 알아서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아마도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부자 공식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DC형 상품 구성을 하기에 현재 주식시장은 과열인가요? 아니면 흥미를 잃었나요? 고가인가요? 저가인가요? 그죠? 은행 가서 개설된 퇴직연금 계좌는 계좌 관리 수수료를 매년 떼가다 보니 수익률이 축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둘째는 안전한 상장지수 ETF를 실시간으로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 요즘과 같이 주식시장이 하락장일 때 이것을 기회로다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매일경제신문 23년도 1월 24일 날 실리게 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시청자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회사에서 근무 중 무슨 은행을 통해 DB 형태로 해서 퇴직연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땡땡 증권사로 퇴직연금제를 운용사와 자산관리사로 해서 다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집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디 검색창에 찾아보셔야 돼도 아주 쉽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에 박스 퇴직연금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규약을 통해 제도 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의 성격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질의회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게 되면 아랫부분 박스는 퇴직연금 규약을 통해 제도 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의 성격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임.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다시 678 2005년도 11월 11일째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퇴직연금 규약을 통해 제도 간의 적립금 이전이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지 않습니까? 제도의 성격상 이전,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약과 해지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에 쌓여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적립금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손해가 발생되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이전. 만약에 그 전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부분들을 띄고 갖고 온다면 그런 거를 해약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적립금 이전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퇴직연금제 이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고용노동부 22년 4월 보도자료에 근거한 은행 1.5%대 증권사 5.8% 수익률을 동일 조건 디폴트 값으로 주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분들의 기준값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1년 단위 500만 원의 퇴직연금이 쌓인 거 곱하기 5년 2,500만 원을 시작값으로 주게 되면 값에 대한 차익 변화를 보기 위함이니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디폴트 값이 그렇게 주어졌구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5년 단위 예금 형태의 계산식과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지 않고 그냥 둔다고 재투자로 했을 때는 복리식으로다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환산 수익률은 1.5대 5.8% 해서 수익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15.4% 부분들에 대한 일반 과세를 한 후 세후 값을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조건 값입니다. 수익률의 차이가 결과값이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은 원리금 보장형, 아래쪽은 실적 배당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원리금 보장형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값은 동일하게 1년에서 5년 2,500만 원으로 다 시작을 했습니다. 6년에서 10년 정도 해서 보니 2,600만 원 부분들에 대한 것이 다시 추가적으로 2,500만 원이 들어왔고요. 2월 된 부분들에 대한 1년에서 5년 값 2,664만 6,182원이 2월 값으로 들어온다 전제하게 되게 되면 속에 5,100이 될 것이고요. 그 5,100에 대해서 1.5%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복리식 부분들에 대한 거 예금 형태 그 다음에 60개월 거치 형태로 다 두게 되면 5,500만 원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값을 가지고 계속 계산하게 되게 되면 16년에서 20년 부분들에 대한 것은 1억 1,700, 그 다음에 21년에서 25년은 1억 5,100, 그 다음에 26년은 1억 8,800, 31년에서 35년은 2억 2,700 값이 나오게 됩니다. 2,600으로 해서 근 30년 부분들에 대한 걸 투자하니까 2억 2,700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실적 배당형 부분들에 대한 것, 시작값은 1,500 동일합니다. 소개 부분들에 대해서 2,500이고요. 동일한 값에 대해서 5.8%를 주게 되면 3,200만 원으로다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원리금 보장형 부분과 약간의 차이가 시작되게 됐죠. 자, 6년에서 10년 부분들에 대한 건 7,300, 그 다음에 16년에서 20년은 1억 9,400, 그 다음에 21년에서 25년은 2억 8,100, 26년에서 30년은 3억 9,300, 31년에서 35년은 5억 3,600으로다가 금액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액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년에서 5년 원리금 대 실적 배당형 차이는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럴 수 있지. 대신 원금 손실이 없었으니까 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의 근무 연수와 금액을 대략 비교해서 위에 표에다가 앉혀보시게 되면 비슷하게 예상값이 표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5년에서 15년에 되게 되면 벌써 차액이 4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지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4천에서 5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6년에서 20년을 만약에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이제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잡고 계시겠죠. 차액이 7,600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계산값이 나옵니다. 아마도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위에 선배, 후배 보면서 생각이 더 많아지실 겁니다. 이쯤 되면 간혹 주식 등 같은 거 똘똘 해보신 경험이 이제 있으실 겁니다.
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금 손실에 대한 불안감이 증권사를 해서 해보니까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제는 원금이 확 없어지는 개별 주식형에다는 절대 투자를 못하게끔 법적으로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상장지수 ETF 상당히 안전하다는 거 나름대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하 하는 생각이 딱 드실 때가 대략 16년에서 20년 차 정도 되시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21년에서 25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도 1억 5,100 정도가 금액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배당형은 2억 8,100에 쌓여 있습니다. 무려 차액 금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아마도 지난날 자신의 투자 선택이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차이가 나게 되면 이쯤 되면 이제 후회가 사실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1억 원이라는 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앞으로도 큰 돈이고 현재도 큰 돈이고 과거에도 큰 돈이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26년에서 30년 차 부장 내지 한 임원 정도가 되어서 진급을 하셨더라면 그 정도 되겠죠. 정년을 바라보는 이제 시점도 다가오게 된 시점에서 보면 아하 이게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차익이 발생이 됩니다. 현재 원인 무브가 일어나는 이유가 주식시장으로 큰 폭으로다가 이게 주식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증권사로다가 많이 이동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은퇴 시점인 31년에서 35년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무려 차액이 얼마가 납니까? 차액이 3억 원이 넘는 차액이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도 망설인다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원금 보장형에 계속 맡기시겠다. 그래도 뭐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매일 경제신문에서 왜 머니무브 현상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기사가 나왔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향후에 이거보다 더 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려 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크게 100세 타임스케줄을 그려보면 공부하는 동안 한 30년, 직장생활 한 30년, 은퇴 이후 100세까지 한 40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자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연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이래서 매우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나 뭐 할 것 없이 너무나 중요한 퇴직연금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족분들과 같이 3천만 원짜리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달을 다닌다 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원씩을 갖다가 먹고 마시고 자는 데만 쓴다 그러면 이거 정말 럭셔리하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럭셔리합니다. 60에 은퇴를 해서 원리금하고 실적 배당형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 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3억 원을 가지고선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여행을 3천만 원짜리를 럭셔리하게 다닌다 그러면 몇 년을 쓸 수가 있습니까? 10년을 럭셔리하게 정말 여행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년 1,500만 원을 가지고 여행 경비로 쓴다면 20년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선 매년 여행 경비로 쓴다면 30년을 다닐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주 큰 금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택이 아닌 왜 중요한지 이렇게 실적 배당형 부분들에 대한 거 왜 중요한지 원리금 보장형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인플레이션 되면서 은행에다 집어넣고 원금 보장형 1.5% 근데 물가 상승률 1.6% 1.7%만 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회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기 충분하지 않나. 이번 고용노동부 자료를 가지고선 이렇게 숫자로 해서 비교 분석해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고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과 선택하시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근로자이거나 대표이사이십니다. 먼저 대기업은 대부분 DB/DC가 규약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가지 체크 쉽게
증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견,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들이 옮기고 싶어도 회사가 은행과 대출 등이 이런저런 사유로 엮여 있다 보니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 시 불이익 등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법을 어기고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없는 이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발표된 자료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은행 직원과 통화 시에 녹취하겠다라고 해보십시오. 절대 불이익이 있다고 말하는 직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 행사이십니다. 불이익 두 번째는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때 못 받을까 해서 못하게 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은행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은행 많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그런 데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들이 회사가 이러한 이유로 해서 못 움직이게 만약에 못 이전하게 한다 그러면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막는 회사에 충성하겠습니까? 직원들이 많이 떠납니다. 떠난 직원이랑도 사실 인터뷰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 회사에서 막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대출보다는 근로자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대표이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한 기회를 잡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사는 사실 지방 소수 인원인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 그동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니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 했습니다. 회사 소재지나 인원수, 담당자 주소 부분들에 대한 것을 현재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해서 보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